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둘러싼 가족 리스크. 본인, 부인, 장모에 대한 의혹으로 민주당에선 이른바 본부장 리스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 후보 본인의 경우 삼부토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선물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선대 본부는 10년 동안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며 반박했지만 최근 공개된 김건희 씨 통화 녹음 파일에선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저는 그 상부 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하고 다 같이 친하게 지냈고 이제 우리는 다 이제 그런 어떤 가족 사이고.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의 경우 허위 의력 의혹을 교육부가 사실로 확인하며 해당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모 최 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윤 후보가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는 나오고 있지만 가족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오늘 윤석열 후보 선물의 무게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그 앞서서 강지영 앵커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했는데 어제 오늘 몇몇 언론이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2002년부터 그 건설업체죠. 삼부토건에서 약 17번 정도 명절 선물을 받아왔다. 이게 이미 지난해 7월에 한번 보도를 했습니다. 같은 매체가.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12년 이후부터는 전혀 교류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나온 보도는 아니다. 11년부터 15년, 16년 초까지도 계속 선물을 받은 그 리스트가 공개가 됐다. 추가로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선물 내역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보시면은 뭐 초창기에는 뭐 김, 2002년 보신 것처럼 추석 당시엔 김, 그리고 2004년에는 곶감을 보냈고 이제 2009년에서 13년까지에는 정육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보시니까 저게 정육이 5kg짜리 정육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게 그래서 한우, 소고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기사를 보면은 30만 원에서 40만 원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좀 찾아봤더니 현재 특등심 한우가 5kg 정도가 한 50만 원대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진짜로. 네. 물론 이제 키로수에 따라서 포장에 따라서 가격은 좀 다른데 어쨌든 이 정육은 한우로 추정이 된다. 일단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보도에 대해서 윤 후보는 지난해 7월에 이 삼부토건의 조남욱 전 회장과는 10년 이전 동안은 만난 적이 없다, 교류가 없었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리스트가 그 이후에 추가로 나왔다는 얘기죠. 네. 교류 기록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윤석열 후보의 그 입장이 좀 뒤집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 부인도 뭐 리스트 쓸 때 뭐 기억이 잘못됐다, 허위로 했다, 착각이었다 이러던데 이분도 조금 뭐가 다르네요. 어쨌거나 검사 윤석열의 직급에 따라서 선물의 급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 삼부토건의 조 회장 대학 동문이기도 하죠. 서울법대 윤석열 후보와. 그런데 혹시 스폰서는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불쑥불쑥 듭니다. 어차피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바로 말씀드리죠. 검사 또는 뭐 사자 붙은 또 시험 쳐서 어떤 직위나 직책을 얻게 되는 직종에 특히 있는데 그게 뭐 숙문주의의 인습인지 유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그런 직종에 계시는 분들의 특권 의식이 대단합니다. 자기는 무언가 남 달라야 한다. 그리고 모자를 큰 걸 썼는데 나라의 감투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그런 걸 해. 그리고 그런 건 밑에서 다 알아서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사가 한 2200명쯤 되죠. 판사는 그거보다 좀 더 많죠. 3000명이 조금 넘으니까. 그 대다수 성실하고 근면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건박하게 일하시는 검사분들 빼고요. 몇몇 검사들께 좀 듣기 싫은 소리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아마 그 호칭이 없어졌겠지 싶습니다만 검사가 어디 가면 영감님이라고 소리 들었어요. 젊은 20대 후반 검사 임관에서 딱 들어가면 머리 희끗희끗한 경찰청장이나 누가 와가지고 아유 영감님 오셨냐고 그러고 그때 뭐 여러 가지 리스트를 전임 검사로부터 주고받고 이런답니다. 전별금 받고 떠나는 검사로부터 유지 리스트, 뭐 무슨 리스트, 뭐 사건 리스트, 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때 상식과 반칙 없애자 그러면서 급격하게 사회가 깨끗해졌을 때 일부 사자들 들어가는 분들이 이런 말 했어요. 이거 미풍양속이 너무 빨리 사라지는 거 아니냐. 물론 농담조입니다. 김영란법 생기기 전이니까 검사 윤석열로서는 그때는 그런 거 관행이었고 선물이다 이럴 수 있는데 혹시라도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 이런 선물을 당연히 여기는 것, 대접받는 걸 당연히 여기는 게 도덕성 마비로 연결되진 않을까. 그리고 그 정도는 뭐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 혹시라도 젖어 계신다면 나중에 혹시 국정을 담임하게 될 때 이런 동종 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도 심히 걱정입니다. 아무튼 특권, 반칙 이런 것들은 시대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명절 때 선물 받은 것 같고 특권과 반칙으로까지 비화해서 비판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통 명절 때 다 선물 주고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선물 받았으니까 너는 나쁜 사람, 너는 검사 자격도 없고 대선 후보 자격도 없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2005년도에 고양지청에 윤석열 후보가 근무를 했을 때 파주 운정지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시행사만 구속시키고 삼부토건은 아무런 혐의를 무혐의 처리했다. 이래서 삼부토건 봐준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논리 비약도 있는데 그러면은요 그 전에 보면 김, 꽃감, 밤 이거 선물 받고 그러면 문제가 될 만한 거를 봐줬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무리한 확대 해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물 받은 것을 문제 삼는다고 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 문제 안 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거짓말을 했느냐. 그리고 진짜 이 선물을 고리로 해서 삼부토건 회장과 어떠한 긴밀한 유착관계를 갖고 삼부토건의 뒤를 봐줬느냐. 그러한 것들이 명백하게 증거로 드러나야지 선물 받은 거 가지고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이게 뭐 선물 여부는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분명히 지난번에 한번 지난해 여름에 보도가 나왔을 때는 그 삼부토건과 한 12년 이후로 한 10여 년 동안 교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나온 보도는 그 선물의 내역을 둘째치고라도 교류의 흔적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추가적인 해명, 아니 해명이라기보다는 뭔가 입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일 수 있는데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내놓는 입장이 하나 있어요. 잠깐 이 부분을 듣고 이야기를 좀 더 계속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YTN인가에서 보도했다는 그 장부에 대해서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만난 적도 없고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말씀 드려도 예, 예. 되겠어요? 이 앵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금. 우선 이 선물 리스트와 주고받은 수수 시점,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요. 처음 보도됐을 때의 반응과 지금 나온 해명이. 그리고 저는 선물의 내용 그것을 시가로 따졌을 때 얼마냐 이걸 물었던 것은 아니고 이런 거에 차곡차곡 젖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도덕성이나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양심 이런 것들이 마비되지 않을까를 염려하는 것이고요. 드러난 게 이 정도인데 혹시 모르죠. 조 회장과 검사 윤석열, 중앙지검장 윤석열 사이에 무슨 특별한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와도 매우 막역한 사이인 걸로 보이잖아요. 웬만해서는 남자들끼리 밖에서 이렇게 술 한잔 밥 먹고 술 마시고 간단한 정말 촌지 같은 아름다운 미풍양속의 선물이 오갈 수 있지요만은 부인께서도 본지 오래됐다 잘 있는지 모르겠고 궁금하다 이런 말이 쉽게 오갈 정도면 굉장히 막역했겠다. 여러 번 사적인 동석의 모임도 있지 않고서야 그런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일 터이니까 일러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할 수 있는 바죠. 우리가 모르는 것에서 혹시 뭐가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검사 재직 시절에 이런 분이 조 회장 하나뿐이었을까? 이런 것 함께 묻는 겁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부분은 그 지금 이른바 7시간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 부분도 보면요. 지난해 7월 20일 정도에 그 서울의 소리 이무 기자랑 통화한 내용에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김건희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저는 그 삼부 회장님하고는 상당히 오랫동안
가족하고 다 같이 친하게 지냈다라고 그 지난해 7월 20일 아마 이게 지난해 7월 말경에 그런 최초 보도가 나온 그 앞뒤 연절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윤 후보 이야기와 배우자 김건희 씨 이야기가 조금씩 엇나간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달라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명백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바람이 있다면은 제발 윤석열 후보는 집에 가서 김건희 씨와 좀 대화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부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서울의 소리 기자랑 뭐 통화한 것에 대해서 나는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이러거든요.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 때문에 한 지금 2주 동안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왜 안 물어봅니까? 물어봐서 다 자세한 사항을 당연히 물어봤어야 될 것 같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오늘 다른 얘기들이 나왔으니 제발 좀 집에 가서 좀 자세히 물어보고 두 분 사이에 어떤 기억의 오차가 있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선물 받았다라는 것만 갖고 어떠한 도덕적인 공직자의 양심이 마비된 거야라고 추측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어디 룸살롱 가서 뭐 술 접대를 받고 거기서 거액의 촌지를 받고 그러한 녹취가 나오고 뭐 증언이 나오고 뭐 사진이 나오고 이러면은 진짜 우리 이광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큰 결격 사유가 되겠죠. 그런데 그냥 자동적으로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갖고 너는 대통령 후보 자격도 없어라고 손가락질 하는 거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또 이제 해석의 영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오늘 마침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열렸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제 법사위가 여야 이제 공방회장이 됐었는데 여기서 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민주당에서는 이게 의례적인 수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의례적인 수준이 어떤 명절 선물이 아니라 뭔가 관리 차원에서 오고 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일단 듣고 좀 더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삼부토건 부실 축소 의혹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선물 정도가 아니라 관리를 받은 거다. 특정 기업으로부터. 그렇게까지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 뭐 정육 5kg를 포함해서 이 정도는 의례적인 선물이 아니라 관리를 받은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요. 소병철 의원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소병철 의원은 기업체로부터 지금 선물 안 받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지인과 기업체로부터 선물 받으면 본인도 그럼 관리받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이제 국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봐서 명절 때 되면은 각 의원실 선물 얼마나 많이 오는지 다 알거든요. 소병철 의원은 본인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러한 의심을 하면은요, 소병철 의원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디서 선물 받았으면은 나는 거기서 관리받고 있고 나는 거기에 특혜를 주고 나는 봐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소병철 의원이 잘못된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 꽃감, 밤 이거를 받고 나서 삼부통원의 불법 비리를 덮어줄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경강부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영란법이 나오기 전에 고가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50만 원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또 얼마였는지 우리가 가격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고가 선물 받은 관리받은 사람, 그래서 삼부통원 비리 봐준 사람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영란법에는 저촉은 되지는 않죠. 그 법 시행 전이긴 그렇죠. 하지만. 네.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걸 의율, 검사들 좋아하는 용어로 의율 하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그런 의식이 젖어 있다면 저는 공직자를 통할해야 하는 최고 수반으로서는 조금 결격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곧 설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힘든 설을 세 번째 맞게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이죠. 경기도 좋지 않고 사람 왕래도 더 뚝 끊겼어요. 이런 정말 촌지 같은 아름다운 선물 하나도 제대로 주고받지 못하는 분들은 많이 속상해하실 테니까 이 문제를 너무 길게 얘기하는 건 좀 그래 보입니다만 아까 장 소장님 말씀 참 잘하셨어요. 의원실에 추석 설 앞두고 꼭 신문에 사진 납니다. 네. 의원회관 복도에 이렇게 선물 쌓여 있고 뭐 한꺼번에 못 들어서 발로 이렇게 밀고 문 열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없애야 됩니다. 의원들도 아니 여기서 내 나와봐리 내 상임위 적인데 여기 보낼 만한 데인데 안 보냈어? 괘씸하네. 이런 생각 갖지 말아야 되고요. 의원 한 3년 4년 차 되면 왜 안 오지? 이 녀석들 우리를 우습게 하나? 라는 생각이 쌓여가는 것. 그것이 이미 권력에 중독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징후가 아닌가 싶고
장 소장님 말씀이 더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런 조그만한 선물마저도 높은 자리에 국록을 먹는 사람들은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계기가 됐으면 동안 좋겠어요. 표하는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요. 그 공무원들에게도 선물하라고 한우 선물하라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금액을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런 상황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그거 되나? 의회에서 했던 거잖아요. 국회에서 뭐 아니에요. 농수산위에서 10만 원으로인가 올리자고 해가지고 문재인 농촌 정권에서. 돕기. 그랬나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그 금액을 했죠. 상향. 김영란 법 시행령 이 고치는 부분은 맞습니다. 시행령은 정부에서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어요. 네. 그래서 농수산물에 한해서 농어촌 살리자고 해가지고 그쵸. 10만 원인가 얼마로 올렸죠. 그러니까 시행령은 국회에서 법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행정부에서 하는 거죠. 그 시행령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보다 확인해 상위였어요. 저희가 자, 그 지금 얘기는 논의는 김영란이 주제가 아니라 네. 김건희 씨가 주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아까 그 장성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왜 부부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봤지만 김건희 씨는 그 서울의 소리와 통화에서 그 산부 회장님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가족이 네. 친하게 지냈다라고 얘기를 했고 윤 후보는 교류가 끊긴 지 10년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네. 누군가 한 명은 지금 이게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그렇죠.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뭐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뭐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를 제가 옹호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적인 통화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특별히 거짓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과장해서 얘기할 오히려 수는 편하게 있지만. 얘기를 했으니. 예. 예.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적으로 이제 해명을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부분만큼은 좀 부부끼리 좀 안 맞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좀 확인하는 것이 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류가 없었다, 만나지 않았다, 통화 없었다. 이것은 금방 확인이 돼요. 뭐 전화 내용만 우리 확인해봐도 되니까 이 부분만큼은 좀 명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저는요, 공직자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소한 거짓말이 나중에 큰 거짓말로 확대된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이 부분만큼은 명백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더 안 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아까 너무 오래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일단은 뭐 선물 여부는 이제 그 내용은 일단 저희가 보도만 봤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나오는 대로 저희가 좀 추가를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네.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제 약간 이 삼부토건 조 회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가게 되면 전혀 다른 영역이 된다라는 그럼요. 부분은 좀 더 체크를 좀 해보고 이 말씀만은 드리고 싶네요. 부부간의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런 공적인 언론 매체에서 제발 그러지 마십사. 예. 좀 자주 얘기를 해주십사. 이런 말을 꼭 예. 이런 석상에서 해야 되는지 그 유감스럽습니다. 소장님은 대화 자주 하시죠? 예. 교수님도 대화 자주 하시고요. 네. 예. 저희는 다 단란한 부부라고 가족이라고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좀 하고요. 지금 이제 이른바 민주당 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른바 본부장 리스크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일단 네. 앞서 얘기했던 게 이런 게 이제 본인 또는 이제 부인과 연관도 되겠지만 또 하나 이제 부인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게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배우자 김건희 씨죠. 어제 그 교육부가 그 국민대 그 겸임교수 지원 부분에 대한 특정 감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교육부가 국민대만 감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 학력과 경력 허위 기재가 확인이 됐다. 국민대는 검증을 하고 이후에 조치를 해달라라고 사실상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다시 한번 대학 측에서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해라. 뭐 바꿔 얘기하면은 조치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나요? 그 실효성 있는 조치가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 현재 겸임교수직을 유지하거나 또는 그것을 더 하려고 하는 의사표명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 건에 관해서 윤석열 후보 측 또는 부인 배우자이신 김건희 씨가 어떻게 말할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깊숙이 사과드렸지만 그 착오의 연장선이다. 허위 기재가 무슨 범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억이 좀 헷갈리고 잘못 쓴 거고. 그런데 그때도 한번 많은 언론들과 사람들이 짚어줬죠. 교생 실습을 선생님으로 근무라고 하지는 않나요. 그냥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겸임교수 강의를 하게 될 때 원래는 면접 이런 걸 하게 돼 있는데 규정에 본교 출신이니까
구체적인 직접 면접 없이 그냥 서류 이런 것들로만 해서 승인을 했다. 그건 관행이었다. 당시 관행이었다. 국민대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국립 서울대건 어디건 다 동문들에게 초빙 교수 또는 뭐 시간 강사 자리 하나 주는 것은 다들 그렇게 한다라고 반응하실 것 같아요. 예, 그 시절에 그렇게 했다는 거 저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은 관행이었으니까 뭐 크게 탓할 거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만 나무라십시오. 행여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국민들은 또 한 번 실망하실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행위를 그때의 기준으로 설명하려 드는 것이 인간의 기본 심리라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꼭 의율, 법에 의거해서 뭘 하겠다는 것은 아니되 달라진 가치관, 달라진 시대 정신, 달라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럼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논문 표절도 30년 전에 석사 논문 어떻게 쓰는지 솔직히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20, 30년 후에 문제가 되면 30년 전엔 그렇게 프리패스 됐으니까 이제 그만해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슷한 문제 이재명 후보가 했을 때 논문 취소를 스스로 요청했는데 가천대인가 경원대인가 거기서 뭐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학교 측에 문제가 있지만 어제 교육부 장관 부총리까지 나서서 쭉 리포트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따지면은 여러 번 따질 것이로돼 이미 한번 나왔기 때문에 뉴스로서의 신선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것은 사과나 해명 이런 것은 곡진한 해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사과를 할 때 돋보이려는 욕심 때문에 한 것이다. 범죄라면 범죄다라고 했는데 일단 돋보이려고 했던 게 감사를 통해서 좀 과도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잘못됐죠. 예. 김건희 씨가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고요. 옹호할 필요도 없고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해야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공정정의 상식에 맞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대를 특정 감사를 한 것은 적절하고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이중잣대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녀들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고려대라든지 부산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허위 경력, 뭐 이력서 등을 써가지고 대학원에 합격을 했다라는 의혹을 분명히 받았는데 당시 교육부에서는요 대학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식으로 방치했거든요. 그럼 왜 자기네 편 쪽 사람들은 그렇게 봐주고 왜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엄격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중잣대, 공권력, 정부의 여러 가지 방침과 원칙 이런 것들은요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분명히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이건 다른 조치가 취해진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논리적으로는 장 교수님 말씀이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고 맞습니다.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에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조국 교수 일가의 건과 이번 김건희 씨의 특임 교수 임명 건에 적용하는 게 뭔가 뭐 예를 들자면 저 이건 팩트 확인은 미처 못한 건데요. 시행령이라거나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편법이나 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은 못했습니다. 네. 만약에 조국 교수 일가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해당 학교에서 있었다면 그거 역시 교육부는 똑같은 잣대로 주의건 경고건 뭔가 감사, 검사, 조사 뭐 이런 건 있어야겠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그러니까 이 팩트가 부분이 확인이 안 아쉬워요. 됐으니까. 그러니까 정경심 씨 같은 경우는 2심에서까지 허위 경력, 뭐 이력서, 뭐 이런 것들이 부정 입학한 것에 대해서 심판이 다 났거든요. 판결에서 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감사를 하질 않아요.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그게 글쎄요. 이 부분은 팩트 확인이 좀 필요하니까. 제가 아까 그러니까 그 확인해 봤어요. 교육부 감사 뭐 절차 조치, 뭐 이런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다시 이 부분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뭐 들리는 바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뭐 사과를 할 수도 있다. 해야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른바 그 7시간 녹취록에 대해서 네. 이미 뭐 홍준표 의원에게 굿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네. 유승민 전 대표도 굿했다. 뭐 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뭐 김지은 씨에 대한 이야기들. 그럼 그때 나온다. 뭐 지금 보니까 설 전에도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수요일이잖아요. 네.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해야죠. 하긴 한다 확실히. 확인을 한다고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언제쯤 해야 될지를 아직 정확히 정하지 시기의 문제다?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좀 논란이 있는데 예. 당연히 잘못하고 부적절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뭐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게 당연히 국가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될 분이 해야 될 태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시기, 시점, 뭐 수위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 잘못한 것은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게 최고의 선거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사과하는 게 맞다는 데는 인식의 일치가 된 것 같으니까 저는 이 점 한마디를 보태고 싶습니다. 제발 자연스러운 한국말로 가장 간단하고 명쾌하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윤 후보든 그의 부인 되시는 분이든 이를테면 지금도 요번에도 사과를 할 수도 있다. 그 말은 귀하들이 와서 사과를 그렇게 간청하면 내가 사과를 하는 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사과를 할 수도 있다. 이건 벌써 사과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요. 이 말부터가 사과를 이런 상태여면 사과를 100번 해도 잘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점수 까먹기 쉽고요. 그 부군 되시는 분도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그 부인 허위 경력 초기에. 송구하게 생각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맞다고 본다. 제 기억이 맞죠? 이런 식으로 했죠. 일단 뭐 이거는 사과는 나올 것 같다. 시기의 문제고.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취재를 하다 보면 앞으로 계속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모아서 종합사과 나올 때마다 사과라면 2차, 3차, 4차 계속될 수 있으니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한 부분들은 좀 사과라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잠깐 얘기 듣고 또 가겠습니다. 15년 가까이 된 이력들을 추적해서 처음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응하다 보니까 대응이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어쨌든 기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겸허하게 사과해야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기억에 이제 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자그마한 디테일을 기억 못 해가지고 오해를 산 부분도 있고. 자, 어쨌든 뭐 대표도 얘기를 저렇게 했고 뭐 조만간 뭐 설 앞뒤로 해서 뭔가 또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 좀 체크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